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제 최종 통과가 좀 됐는데 네. 3,500억 달러 규모인데, 이 중에서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선제적으로 좀 투자되는 산업은 뭔가, K 원전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부분, 봉쇄가 좀 장기화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유가 오르고 자꾸 재현되는 이슈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일단 조선 부분에 대한 대미 투자가 좀 거론이 되면 MRO 사업이라든가 군함에 대한 건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수급이 좀 집중이 됐는데, 사실 본질적인 수혜는 저는 네, 오늘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오셨는데요. 예, 우리 대미 투자 프로젝트 수혜 관련해서 원전 뭐 등등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대미 투자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방향과 함께 수혜를 받는 섹터들 얘기해 주세요. 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제 최종 통과가 좀 됐는데, 일단 법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에서 향후에 이제 정부가 이제 2조 원 전액을 출자를 합니다. 단독으로 이제 출자를 하고요. 이 부분은 공사 자본금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미국과 함께 뭐 공사 출원금이라든가 투자 채권 발행을 통해서 대미 투자를 이제 본격화한다. 그 법인을 뭐 나라가 좀 세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투자 규모는 좀 아시는 것처럼 3,500억 달러 규모인데, 이 중에서 1,500억 달러가 이제 조선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가 좀 되고요. 그 이외에는 미국이 원하는 부분, 뭐 대체적으로 좀 원전이라든가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에 전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가장 그 수혜 쪽은 조선이? 일단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 일단 대미 투자 특별법이 좀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과연 이제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투자되는 산업은 좀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확인했던 부분들은 뭐 에너지, 조선, 원전 뭐 이렇게 국한이 좀 되고 있어요. 다만 해당되는 어떤 산업군 중에서 어떤 부분이 선제적으로 좀 갈 것인가. 그러니까 좀 최근에 뭐 일본의 기조를 보면 에너지라든가 뭐 복합 화력 뭐 발전소에 관련된, 그래서 뭐 전체적인 어떤 플랜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선제적으로 좀 확정이 됐는데, 이 기조를 보면 사실 원전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난 뭐 트럼프 대통령이 2월 초에 사실상 뭐 관세 25%를 좀 상향시키면서 미국 안에 원전 투자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요청한 이력들이 좀 있었죠. 최근에 어떤 협상 부분이라든가 23일 기점으로 보면 한미 연맹 소속 위원들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K 원전에 대해서 대미 투자에 선제적인 어떤 투자 요청을 좀 하겠다는 부분들, 그런 의사들이 전달이 좀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된다면 사실상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원전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의 전력 수급이 좀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착공 부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병목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물리적인 요소죠. 전력 수급에 대한 이슈가 좀 재차 부각이 되고 있고, 전기를 끌어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구축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의 구축도 사실상 이제 한계점이 좀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부분들은 뭐 ESS를 좀 구축해서 에너지를 좀 가둬가지고 24시간 구현하든가, 아니면 가스 화력 발전소를 좀 짓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SOFC라고 하죠. 수소연료라든가 뭐 가스연료를 좀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원을 좀 창출해가지고 이를 다시 ESS에 저장해가지고 에너지를 좀 가동시키는 전략. 근데 이 부분은 투자 비용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만, 사실상 뭐 원천적으로는 전력 수급에 좀 대안이 될 수는 없는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다는 부분이죠. 수급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원전 산업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겠고, 지금 정책 기조를 보면 웨스팅하우스가 2030년도까지 미국 내 대형 원전 10기를 좀 짓도록 협의가 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는 테라파워가 SMR 사업 승인을 좀 받았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작년 하반기에 표준 설계 인증을 좀 받았는데, 일단 사업 진행은 테라파워가 좀 먼저 진행되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도 SMR 프로젝트가 최소 20기에서 많게는 한 30기까지 확장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은 전체적 어떤 투자 기인 안에서 일단 자금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이해관계에 좀 부합되고 있지 않나 좀 보겠습니다. 네.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해서 뭐 조선 얘기는 뒤에 하겠지만, 조선은 사실 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고 누가 인발무 될지가 또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원전 얘기를 쭉 하신 거고, 원전은 이제 말씀하신
그 수출 모멘텀도 있고 네. 또 이제 국내 모멘텀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웨스팅하우스 주도로 미국에서 대형 원전이 좀 갖게 되면 한국에 좀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네. 있습니다. 특히나 뭐 주기기라든가 뭐 보조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 수주와 좀 맞물리면서 공급사로 좀 부각되도 이력이 있기 때문에 타격은 좀 덜한데 사실 뭐 한전기술이라든가 한국전력 산하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한전 KPS라든가 운영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 뭐 EPC 업종에 대한 수주를 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국내라든가 소수의 해외 수주로만 연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내 대형 원전 10개 그다음에 유럽에서 기존에 확보된 원전 기수가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럼 15기를 2030년도까지 건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한계로 좀 부각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설계 인력이 좀 부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 안에서 원전을 좀 짓다 보면 웨스팅하우스의 이 원자력 전체 용량은 AP1000이라고 해서 이제 1기와트시 1000메가와트급에 대한 용량인데 네. 한국의 APR 요형 원전의 경우에는 400메가와트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효용성이라든가 건설 비용들을 종합적으로 좀 감안할 때는 뭐 한국형 노형 원전이 네. 미국 원전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인 어떤 경제성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를 해서 미국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K원전에 대한 도입 부분들을 굳이 피할 이유가 있을까? 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뭐 지적 합의로 인해서 수익 배분에 대한 어떤 이슈는 좀 있겠지만 한국형 원전이 미국에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좀 높은 관점. 이 점을 좀 주목해봐야 될 네. 거고요. 두 번째는 3월 말까지 국내 경우에도 대형 원전 2개, 소형 모듈 원전 1개에 대한 부지 선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영덕 지역이랑 경주 지역이 유치전을 위해서 뭐 굉장히 좀 치열하게 좀 공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후보군들이 부각이 되고 난다면 뭐 선별적으로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도입 또는 SMR에 대한 어떤 도입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가시성 있는 성과를 봐야 될 것 같고 12차 전기본에 대한 내용들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 대형 원전과 좀 복합해서 좀 갈 수 있는 구조라면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의 도입 기수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뭐 11차에서 이제 한 기니까 이번에는 최소 4기 이상 정도는 유지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뭐 기술력을 좀 기반으로 해서 점진적인 어떤 수익 기대감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는 그러면 주요 종목 탑픽은 뭐예요? 네, 탑픽은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조를 좀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미국의 한국형 노형원전의 수출 부분들이 본격화된다면 최수혜가 좀 될 수 있죠. 설계 부분은 뭐 독점적인 어떤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웨스팅하우스의 설계 인력 부재 부분들은 한국 한전기술의 어떤 이 설계 용역을 좀 다시 이어내서 좀 유지될 수 있는 수주 성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테라파워의 SMR 상용화 인증 부분들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밀접성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 뭐 테라파워, 엑스에너지와 사업 협력 관계에서 굉장히 좀 견고한 파트너십을 좀 유지하고 있고 사실 원전의 주기기라든가 주기기 모듈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독점적으로 좀 공급할 수 있는 여기 대해서 대형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주가에 저는 그렇게 크게 좀 유지가 좀 되지 않았다. 올해 수조의 어떤 확장 성과들을 좀 고려해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추가적인 상승률은 충분히 좀 더 부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된 이야기, 조선주 또 LNG 포커스 맞춰서 보겠습니다. 조선주는 사실 그것 말고도 전쟁 그죠? 네. 전쟁이 나면서 오히려 뭐 정유주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조선주도 굳이 따지고 보면 수혜주로 분류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네. 봉쇄가 좀 장기화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유가 오르고. 사실 그 길이 막힌다는 건 물동량이 좀 막힌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우회 경로가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와 뭐 아랍에미리트가 뭐 오만 해 쪽이나 그 이외에 뭐 홍해 쪽으로 네. 좀 유입해가지고 육상 경로를 좀 가거나 아니면 파이프를 연결해서 좀 가져가는 방향 이렇게 좀 전략을 좀 짜고 있다. 근데 이게 단발성보다 자꾸 재현되는 이슈다 보니까 차라리 아예 뭐 정유 기반 시설들을 옮기는 파이프를 좀 연결해서 옮기는 프로젝트까지 좀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전반적으로는 LNG 선박의 수요와 좀 직결될 수 있는 영향인데 일단 뭐 단발성으로 좀 끝나는 부분이면 사실 뭐 크게 뭐 장기적인 어떤 수주 연동 성과는 좀 제한적이지만
이게 장기화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리스크의 어떤 방지 차원에서 일단 전체적인 어떤 이 경로를 좀 다루는 경로를 좀 다시금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진다면 LNG 선박의 어떤 수요 확장 부분들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4억 배럴 정도 규모의 비축유가 좀 방출되었는데 유가의 일단 뭐 하락률이 뭐 굉장히 좀 제한적인 흐름이죠. 오늘도 뭐 조그마한 이슈가 좀 부각될 때마다 유가가 다시금 배럴당 뭐 90조 원대 뭐 90달러 뭐 중후반까지 좀 상향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볼 때 아직까지 유가의 변동성은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뭐 일본의 뭐 자위대 뭐 함정을 뭐 파견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재차 뭐 확대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이라면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봉쇄가 다소 좀 장기화 기조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은 일단 뭐 LNG 선박의 어떤 수요 확장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인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 조선주는 뭐 여러 수혜가 일단 전쟁과 관련된 얘기가 다른 쪽은 다 이제 유가가 상승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경제 전반에 타격인데 몇몇 업종은 뭐 해운, 에너지, 조선도 수혜 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쟁 얘기 말고 대미 투자 특별법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주로 이제 조선 쪽에서 어느 쪽이 주목받는 거예요? 네. 사실 뭐 대미 투자 특별법이 만약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일정들이 수립되고 뭐 투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형성이 좀 되면 네. 사실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선 인프라 투자가 선행될 것 같습니다. 조선소를 좀 짓는다든가 네. 부가적인 플랜트.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전체 1,500달러 규모가 정확하게는 다 배를 만드는 데 좀 전용되기보다는 LNG 수출 터미널이라든가 인프라. LNG 탱크 같은 플랜트 기반의 시설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좀 논의로 하는 미국 자체 내의 어떤 LNG 수출 터미널 좀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이 항구의 안에서 사실 뭐 조선소의 도크를 좀 짓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근방에서 사실 LNG 수출 터미널이라든가 플랜트에 관련된 투자가 병행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이 역시나 뭐 LNG 부분에 대한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지금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들을 보면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란을 사실상 뭐 공격한 그런 가장 큰 배경이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함이죠. 결국에 이제 알래스카에 있는 뭐 석유나 가스를 좀 개발해서 일단 전체적인 어떤 이 에너지 수급 패권을 미국이 좀 가져가겠다는 어떤 전략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장기화된다는 관점에서는 LNG 선박에 대한 수요량들은 북미항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뭐 존스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회해서 좀 법안 설립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산 선박 그리고 미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를 위주로 해서 유입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좀 맞물리면서 LNG 선박의 수요와 직결될 수 있는 요인이 좀 되고 있지 않나. 다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기업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 LNG 선박의 3대 패권을 좀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뭐 일본, 중국, 한국 정도인데 전체 이 수주 비중을 보면 중국과 한국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중국의 이제 윗선 조선소가 러시아의 선박 모듈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좀 공급을 하면서 현재 미국에 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산 선박에 대한 수주가 이루어지는 구간이면 중국 기업은 좀 상당히 배제될 수 있는 요인은 명확하게 국내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 대해서 LNG 터미널 이외에 뭐 바다 안에서 이제 석유를 시추하거나 뭐 가스를 시추해가지고 바로 이제 배에 실어서 날리는 플랜트 시설 이 부분은 우리가 FLNG라고 하는데 FLNG 선박에 대한 수요량들은 뭐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독보적인 어떤 기술 강점을 해서 수주를 좀 확장시키는 그런 요인들은 미국의 러브콜 안에서 상당한 어떤 수주 내지는 장기적인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NG 쪽은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네요. LNG 하면 뭐 LNG를 실어 나르는 배도 만들지만 터미널이나 이런 거 만들게 되면 무슨 뭐 철강이라든지 그죠? 네. 뭐 기자재 이런 것 쪽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런 쪽으로 해서 뭐 중소형 철강주들을 막 한때 날아가고 그랬는데요. 그 문제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그 부분은 대미 투자에 대한 프로젝트가 좀 구체화가 좀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프로젝트가 언제 정말 착공이 돼서 언제쯤 시작이 되는 건가 그 일정 절차가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수급적인 기대감이 좀 반영됐지만 그래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사실 뭐 피팅 관광 종목들이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미국 안에서 네. 전체적인 어떤 수요 조달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철강에 대한 이 관세율이 굉장히 좀 고의로 관세가 좀 부과되고 있는 상황. 그 이전에 제시됐던 쿼트 제한도 모두 다 폐지가 되고 나서 이제 관세를 좀 많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피팅 관광 기업들이 미국 내 현지 생산 캐파를 좀 늘리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좀 구체화된 그런 일정이라면 정말 이제 국내 피팅 관광 종목들에 대한 수주 성과 내지는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시점에 대한 괴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프로젝트의 어떤 구체화 부분이 더욱더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 네.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건데요. 대미특별법도 있고 또 말씀하신 뭐 알래스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조선주 가운데서는 탑픽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조선인프라 투자라든가 일단 조선 부분에 대한 대미 투자가 좀 거론이 되면 네. MRO 사업이라든가 뭐 군함에 대한 건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수급이 좀 집중이 됐는데 네. 사실 본질적인 수혜는 저는 LNG 선박에 좀 집중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좀 삼성중공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육상 LNG 설비에 대한 리스크가 재차 이번 뭐 이란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높아졌죠. 타격을 받게 되면 뭐 해당되는 어떤 복구에 관련된 어떤 네. 관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일정들 좀 감안해 볼 때 사실 좀 대안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게 해상 안에서 시추하거나 채굴하는 그래서 여기서 즉시 이제 배에서 이제 운송을 시킬 수 있는 FLNG 선박이 좀 대안으로 좀 부상이 좀 됐기 때문에 FLNG 강자는 사실상 뭐 국내 경우에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이 전체적으로 뭐 MRO 선박이라든가 상선에 좀 집중될 수 있는 여력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전체 캐파 대비해서 삼성중공업이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글로벌 탑티어 기술력이라든가 수주 성과는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를 좀 보고 있고요. 네. 중소형 조선주 중에서는 저는 대한조선을 좀 봐야 될까, 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VLCC라고 좀 불리는 선박이 대형 유조선입니다.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부각될 때 거의 대형 유조선은 사실상 뭐 발이 묶인 상태가 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회 경력. 그래서 이제 항로에 대한 어떤 재편들이 빠르게 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VLCC 같은 대형 유조선의 경우에 오히려 좀 제한적인 역할 때문에 리스크 요인을 좀 부각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런 기점으로 보면 이제 선사들이 VLCC보다는 중소형 원유 운반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SCC라는 선박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봅니다. SCC 선박이 좀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대한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주 성과가 점진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의 뭐 복귀를 좀 해보면 해상운송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선사가 오히려 대형 유조선에 대한 도입 부분들보다는 중소형 원유 운반선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한조선의 수주 성과도 연동 관점에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미특별법을 포함한 조선주의 이슈들 관련해서 LNG 쪽이 포인트였고요. 토픽 종목은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한조선이었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